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. 한번 3교시 천만 라디오 한번 진행하도록 할까요? 벌써 이제 7시네요. 이제 7시면은 이때쯤이면 좀 기상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.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또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기쁜 소식, 반가운 소식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소식도 해요. 실질적으로 좀 약간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슬픈 소식, 약간 어두운 소식도 있어요.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막 악재라고 하는데 악재나 뭐 호재, 뭐 둘 다 우리 겪어봐야죠. 어떻게 해서 뭐 호재만 한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재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와 악재를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. 주가라는 게. 하여튼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데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런 썰이죠. 썰들이 좀 들려요. 특히 이제 삼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 삼성의 미래 잘못하면 또 현대차와 닮은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자꾸 이제 노사 갈등 때문에 이 노사 갈등이 상당히 이제 불안합니다. 노사 갈등. 지금 삼성도 노사 갈등이 좀 있어요. 계속. 그 삼성의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면은 결국은 이 여파가 다 모든 게, 뭐 협력사나 뭐 재계 안팎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. 보니까 다 안 좋아지는 거지. 응? 지금 노조 설립 후 벌써 4년이 됐다는데 그 삼성의 한번 노조 현황, 노사 현황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릴게요. 일단은 그 삼성전자 노조가 그 처한 현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보니까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노조 설립 이후에 약 4년이 지나도록 조합원 가입률은 전체 직원의 한 4% 정도에 그치는데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나 그 IT 산업계에 진행되는 그 패러다임의 그런 변화를 뭐 확실히 뭐 드러낸다 그렇게 보기는 했어요. 보여준다고 합니다.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. 일단은 그 부가가치 창출의 그 무게 중심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빠르게 옮겨가는 상황이죠. 그래서 노조가 내세우는 기존의 협상 공식이 더 이상 이제 먹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. 문제는 뭐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, 문제는 노사 문제가 여전히 기업의 중대 변수야. 중대 변수다. 그리고 삼성의 위기는 삼성만의 위기가 아닐 수 있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 노조 관계자들하고 임직원, 노동계 인사, 뭐 학계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진행한 인터뷰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그 전통적인 제조업 역량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현재 그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노조 문제를 두고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삼성의 그런 특수성이 맞물려 가지고 빚어진 일종의 노사의 파열음이겠죠. 노사의 파열음. 하여튼 이거를 두고 강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파열음을 가지고. 특히 이제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발견되는 그 노사의 그 적대적인 그런 공생 관계, 이런 공생 관계가 삼성전자에도 고착이 된다면은 결국 삼성의 반도체나 그런 IT 경쟁력은 뭐 결국은 뭐 그냥 망하는 거지. 결국은 폭망하는 거죠.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그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. 그냥 뭐 쪽박 차는 거예요. 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는 결국 기업한테는 치명적인 거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.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삼성은 그 반도체 그래요. 좀 하여튼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직원들도 그래요. 보면 어떤 분은 그래. 직원들 사이에서도 현대차의 오늘이 삼성의 내일이 될 수 있다.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대요.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도.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노조가 매년 그 무리한 요구를 내걸어가지고 사측이 마지못해서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관행 아닌 관행이 됐다.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파국을 막기 전에 직전에 노사가 합의한 협상안을 보면은 그 양측이 모두 당초 요구에서 조금씩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사측은 기본급 대신에 성과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것 같아요.
그리고 노조는 인사와 경영에 한 발짝 더 개입하는 이렇게 수순이 반복되는 겁니다. 노조는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. 그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의 노사 관계는 안 된다.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.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우려가 최근에 노조의 이딴 정치적인 행보를 두고도 불거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 노조가 임직원 복지하고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상급 단체인 양대 노총이 정치 행보에 휘둘려가지고 약간 갈라파고스화 되지 않냐 그런 기류가 이제 감지된다고 하네요. 지난달 24일에 그 4개의 노조가 속한 그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가 그 이재명 민주당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직후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었어요. 그 조합원들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그런 항의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경제단체 그 임원 B씨도 삼성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그 지적 못지않게 그런 노조의 역기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노조가 이렇게 정치 집단으로 가면 돼. 뭐 이재명 관련된 후보에 지지 선언하면 안 되죠. 마찬가지로 윤석열한테 가도 안 돼. 노조는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붙어버리면은 결국은 그 회사는 골로 가는 겁니다.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. 하여튼 그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그 최근의 노사 갈등이 최고 수준의 결과를 내온 삼성 특유의 그런 적기 투자, 그 속도 경영 리더십을 막 흔들 수 있다. 그런 우려감이 나는 거예요. 지금 노사 갈등이 삼성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 반영된다는 거겠죠. 하여튼 안 좋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그 투자를 결정하고요.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려요.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하면은 그냥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거야. 그냥 한 번만 삐끗하면은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. 허다해. 그래서 경영 전략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은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가진 하여튼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. 그대로 회사는 고꾸라지니까 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. 하여튼 지금 뭐 2, 3차 협력업체, 뭐 1차 협력업체 이렇게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제 밸류체인이 있죠. 밸류체인. 이 밸류체인을 고려하면은 삼성의 문제가 삼성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.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4대 그룹 계열사 그 협력사 그 직원이 CC야. 모 직원이 대기업 사칭이 하청업체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악습은 장기적으로도 누구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.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. 하여튼 학계에서도 이런 글로벌 시장에 불붙은 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뭐 노조도 사측도 새로운 그런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. 고민을 해야 할 때다. 뭐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봅시다. 테슬라, 뭐 구글, 아마존, 애플 등 이런 빅테크 기업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간의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.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. 그러면 산업 내에서도 이제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갈등과 구조조정은 더 심해질 텐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노동 3권도 본질적으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. 노동 3권. 이 노동 3권도 서로 상생하려고 한 건데 결국은 이 기업을 파멸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. 기업을 파멸시키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은 결국은 공멸로 하는 거야. 공멸. 망하는 거지 결국은.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. 상생하는 쪽으로. 그렇지 않으면은 뭐 너든 사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들은. 하여튼 창사 이래로 봤을 때 첫 파업 위기에 놓인 우리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노사 간의 그런 위태로운 그 줄다리기는 현재 이어지고 있다. 전에 보니까 노조에서도 경기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이제 직접 참석해요. 노동조합 그 대표단 간담회. 그래가지고 그 안건인 그 급여 체계랑 휴직권 요구안 등에 대해서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. 뭐 그게 합니다. 요구했다. 하여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미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그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만 거치면은 파업 등 그냥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.
하는 노동 경영계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삼성이 갖는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답니다. 그래서 매출 280조 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총생산, 그 GDP죠. 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삼성에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은 회사 내부는 물론이고 협력사나 뭐 주주, 하여튼 경제 전반에 손실을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하여튼 손실을 준다. 그 노사 협상이 부진하더라도 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겠죠. 당연히. 현재 보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원자재, 수급난, 이 반도체 품귀 현상,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위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생해야 돼, 노사가. 이런 어려운 상황을 노사가 싸우거나 이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글로벌 리딩 기업 노조들은 스스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. 코로나 등 약간 국내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. 여기 현재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지나친 요구로 인해 가지고 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은 결국은 기업 전체가 결국은 우려가는 거죠. 우려가 없는 우려. 어려워질 우려가 생기는 거야. 어려워지는 거지 결국은. 그 어려워진다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는 거고. 하여튼 그 노사 갈등이 결국은 기업의 국가 경쟁력 저하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해외 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그 경쟁력 강화 부분이 주요 논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에서 그 논의가 보통 급여 인상, 뭐 이익 분배에 대해 한정돼서 항상 우려스럽다 하는 거예요. 결국 달라 차원이 해외 애들은 경쟁력 강화 쪽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는 결국 급여 인상이나 이익 분배다. 아직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는데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현대차처럼 노조 리스크로 이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다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아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런 사측의 반노조 정책으로 가입이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은 저조한 가입률은 아직 조직 내 호응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노조의 성격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대내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뭐 판단이 필요하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지적도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은데 좀 안타까워요. 이런 노조 관계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. 갈등이 해결돼야지.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심화되거나 격화되면은 서로 공멸로 가는 거예요. 공멸로. 지금 해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력으로 가는데 경쟁력 강화로 가는데 우리는 항상 뭐 복지나 뭐 임금이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쓰니 뭔가 회사가 제대로 가겠냐는 거죠. 참 안타깝습니다. 잘 돼야 할 텐데 문제네요. 아까 보니까 뭐 노사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삼성에 뭐 관련된 협력업체, 뭐 주주들한테도 다 영향이 온다. 그래 빨리 노사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야 돼요. 그래야지 앞으로 이게 삼성전자 잘 흘러가지. 잘못되면은 현대차 꼴난다.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아요. 기사 내용도 길고 방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.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. 앞으로 어떻게 또 노사 문제가 해결될지를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신속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교시는 약간 좀 어두운 내용이네요. 여기까지 하고 좀 편히 쉬다가 나중에 제가 오전에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.